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볼게요. 이 러시아가 가스관 공급 이걸 좀 쥐고 계속 공격적으로 좀 나오는 움직임인데 최근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Russia seen restarting gas exports from Nord Stream 1 on schedule. 네, 이번에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가스 공급을 제때 이뤄낼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멘트 살펴보시면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제때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은 하루 최대 1억 6천 세제곱미터인 공급 능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우선 좋은 점은 러시아가 지금 이 공급을 제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제때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스 공급이 예정일에 맞춰서 진짜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쉽게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은데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이 노르스트림 1 가스관의 재가동 예정일이 임박하자 유럽 국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발표대로라면 유지 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 21일에 마무리되고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는 독일 쪽으로 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일부 고객들에게 이번에 불가항력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 유럽 쪽에서는 안심은 할 수 있지만 100%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유럽 측에서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측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시나리오들을 많이 짜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제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공급 차단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천연가스 사용량의 15%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천연가스 수요 감축 방안을 현지 시각 20일에 공개할 방침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러시아의 말만 믿고 있었다가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회원국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이 15%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를 차단할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또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러시아가 가스를 차단할 때 공급 지체나 또 사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끼리 가스를 나누지 못한다면 이 경제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스관을 걸어 잠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행보가 이제 22일에 중단이 될지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국가별로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폐쇄하려고 했던 이 원전 3기의 수명 연장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나섰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원전 건설과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프랑스 전력공사를 다시 국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좀 자발적으로 천연가스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해나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돌파구를 찾는 모습인데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하도 연준 쪽에만 눈이 쏠려 있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쪽 ECB 쪽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21일 정도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틀간 마무리가 될 텐데 네. 이번에 빅스텝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Half of Eurozone June inflation came from energy, Eurostat says. 네, 바로 멘트 통해서 내용 보겠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 이번 주 통화정책에서 빅스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달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유로존에서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ECB 쪽에서 과연 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로 단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됐는데 이제는 50bp 인상 쪽으로 무게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25bp가 좀 더 유력했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어 소식통에 따르면 ECB가 이탈리아와 같은 유로존 내부
유로존 내부에 있는 부채 국가들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개혁과 재정 준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 채권 시장에서 지원하는 협상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ECB가 7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9월 회의에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일단 당장 7월에는 빅스텝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유럽에서도 지속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빅스텝 이야기까지 좀 흘러나오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결과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 시즌이 하나둘씩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한 10% 정도 발표가 된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좀 중요했던 건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참 궁금한데 어땠나요? 네, 넷플릭스 실적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Netflix loses fewer subscribers than expected and says cheaper and tire is coming in early 2023. 네, 우선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시죠. 네, 수치 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79억 7,014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7% 증가했습니다. 14억 4,095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사용자 수가 중요했는데요. 2분기 사용자 수는 97만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사용자 수가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그 예상치에 비해서는 거의 훨씬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분기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회사 측에서는 3분기부터는 다시 좀 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한때 8%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구독자 감소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덜하기 때문이라는 이 원인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주당 순이익까지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넷플릭스 지금도 시간에서 7% 정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 감수가 97만 명이 감소했으며 예상치보다 많이 적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또 새로운 광고형을 좀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좀 알려주시죠. 네, 바로 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넷플릭스가 광고를 허용하는 저가형 서비스를 곧 내놓기로 하면서 글로벌 광고주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넷플릭스가 지금 예상보다 괜찮았던 실적을 발표한 데는 이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히트를 치게 되면서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이번에 2023년까지 저가형 광고형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나머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넷플릭스 쪽에서는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업체들과 함께 광고 이런 PPL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좀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까지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분기부터의 넷플릭스 실적 흐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조명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